노조가 얻은 것과 회사가 얻은 것, 이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픽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교수님 어떤 내용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먼저 노조가 얻은 것은 이제 그 성과급의 상한금을 폐지했다. 네. 다만 이게 좀 두 제도로 좀 나뉜 거죠. 그 기존 제도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상한선을 예. 유지했지만은 그렇지만 새로 신설되는 이 특별 경영 성과급은 이제 상한선이 없어지게 되지만 그거는 10년으로 일단은 제한됐고요. 예. 그다음에 사측이 얻는 것은 차별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 적자 내는 데는 덜 주고 흑자 내는 데는 많이 주겠다. 그렇죠. 원래는 적자 부서에는 상여금이 가지 않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좀 지급하는 제도가 됐지만 그래도 차급하는 것은 좀 이제 지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저희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금으로 받지 않고 자사주로 받겠다. 예. 그렇게 되면은 현금으로 받은다면은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주주들보다 우선적인 순위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받으니까 주주들하고 동일한 똑같은, 위치로 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의 어떤 미래의 어떤 그 리스크를 다시 공유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게 된 것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노조가 얻은 것, 이 부분에서 두 번째를 보면 성과급을 10년간 적용하는 걸 지금 제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측의 입장에서는 잃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사측 입장에서는 계속 고정비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실은 그 가장 꺼렸던 부분이고요. 또 상법 위배의 소지도 있고요.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이 사측은 이걸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특별성과급이라는 건 제한이 없지만 대신에 현금성이 아닌 자사주를 통해서 3년 동안 네. 이제 인재 유출도 막아야 하고요. 예. 똑같은 이제 이 SK하이닉스와 같은 이제 이 경쟁사와는 이제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핵심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특히나 지금 뭐 만에 하나 이걸 현금성으로 주고 또 자사주가 이제 3년이라는 소각 기간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존 주주들도 손해를 봅니다. 자,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명분을 좀 챙기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 성과급이라는 게 정말로 성과가 났는데 보상을 한다라는 원칙은 약간 훼손된 건 맞아요. 왜냐? 적자를 내고 있는 만년 적자인 메모리 부분의 두 개 부분. 돈을 잘 벌고 있는 이제 이 메모리 부분 이외에 파운드리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예. 늘 적자였거든요. 예. 근데 이 두 부분이 지금 그동안은 사측은 지급 불가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만 협상 과정에서 어쨌든 전체 배분의 40%, 4대 6의 4는 반도체 공이 고르게 공동으로 배분하다 보니 억대급 이분들의 뭐 연봉 평균 연봉이 한 1억 3천만 원 돼요. 근데 이렇게 적자에 낸 부서의 평균 직원들도 네. 1인당 평균 1억 6천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현금 대신에 자사주를 받는 부분을 좀 주목한다고 교수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퇴직금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임금으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상당히 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처럼 아예 이제 좀 단순한 사업 구조에서는 10년 동안 현금성 자산으로 계속 주면 좋겠지만 예. 그러나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이 상여금이라는 게 상법상 규정상 의사회와 주총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네. 만에 하나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득은 계속해서 이제 노조원들이 직원들이 취하고 리스크 정말 지금 삼성전자의 이런 이제 호황은 과거 계속된 20년간 이상 계속된 선행 투자의 결과이고요. 축적된 기술입니다. 네. 여기다 이제 주주들이 믿고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주식이 아니라 현금을 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 상법에도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이 이거에 대한 큰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뭐 물론 개인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네. 야, 나는 현금 도장 지금 SK하이닉스는 당장 이제 1년 후에 찍히는 돈 자체가 억 단위지만 우리는 3년 후 주가 전망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깔려놓은 게 그거예요. 근저에는 영업이익이 3년 동안은 200조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준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3년 이후에는 100조 원이 넘을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 특별 이제 경영 성과급은 없다라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같이 노사가 같이 미래에 대한 이제 상생의 어떤 의미이고 그 과실을 같이 나누자. 많이 어렵다라고 하면 못 받는 거지만 좋다라고 하면 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주들의 반발 그리고 이제 이사회의 반발을 좀 무마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의 형태로 경영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금 결과입니까? 뭐 아주 좋을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주식이 더 많아지면서 시장이 희석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좋아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현금으로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비교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현금으로 나가면은 이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또 기업이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노동계가 좀 주주 측에 우선순위가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서로 같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삼성이 돈을 벌게 되면은 뭐 주주들과 노동자들이 같이 벌고 그 다음에 돈을 잃으면은 같이 손해를 보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주식을 받은 노동자들하고 기존 주주들하고 동등한 위치로 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자본 희석 때문에 아주 좋아하지는 않을 거지만은 그래도 두 제안을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주주들한테 좀 불리한 점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주들의 입장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또 이 협상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잠깐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노사 얘기도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합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습니다. 전에도 이미 한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것 같은데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국가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 그리고 전문가들을 등장시켜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또는
허위의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그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나 또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입니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서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무렴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급과 또 그 사용 과정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원금이 우리 국민들께서 전쟁 때문에 겪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와대 연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국가폭력은 국민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류 범죄, 반인륜 범죄라는 얘기와 함께 다른 범죄들과 동일성산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이제 기대가 됐던 삼성과 관련한 노사협상 타결 관련 언급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그 삼성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아직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조 내부의 갈등 문제, 그러니까 이제 성과별로 뭐 차등 지급을 한다라는 그런 잠정 합의안이 타결되긴 했지만 그 노조 내부 분열 문제는 여전히 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SK하이닉스와는 달리 이제 사업 부분이 좀 달라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반도체 내부에서도 돈 벌고 있는 데와 적자인 부서가 있고, 그리고 가전과 스마트폰은 늘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적이 들쑥날쑥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과급이라는 건 성과가 나야지 보상을 한다라는 기존 체제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회사가 망해야 된다, 분사해야 된다, 내부적인 목소리가 높고, 특히나 이 비경험, 가전과 이제 이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는 지금 내고 있는 기업 노조가 하고 있는 이 쟁의 행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또 제기할 네. 정도로 상당히 좀 내부 분열이 심각해요. 아마 이제 그걸 감안해서 사측이 이제 제시했던 게 사업 부문별 배분 비율을 아마 최초에는 7대 3이었을 거예요. 네네. 7을 반도체로 가져와서 공동 배분하자. 그리고 나머지를 사업부별로 평가에 따라 차등해라라는 얘기였는데 이거는 아마 사측의 의견이 좀 받아들여져서 4대 6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적자낸 부서의 경우에도 1년 유예했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비슷하게 받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성과급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이 지금 DX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한 600만 원 정도의 예. 그냥 자사주만을 지급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부분이라고 해서 적자 보는 데는 1억 원대 성과급을 받는데 왜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반도체 위주에 있던 협상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영향은 있지만, 그러나 전체 조합원의 70%예요. 이 반도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아마 투표 결과는 오히려 반도체 쪽에 워낙에 이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무난하게 좀 가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긴 숙제는 과연 이 사업 부문별 이 격차,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하나가 지금 우리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그러면 하청업체가 원청한테 똑같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700여 개에 달하는 소재 부품 장비 협력 업체들이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반도체는 업황의 특성상 지금 뭐 몇천 년 만에 나올 만한 호황인 거거든요. AI 열풍에 따른.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업종이 꽤 많아요. 예. 자동차도 그렇고요. 여기 뭐 통신, 텔레콤, 그다음에 뭐 조선, 여기에다가 뭐 플랫폼 기업까지도 야, 우리도 영업이익의 N%는 받아야 된다. 네. 거기 뭐 15에서 30%까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쨌든 뭐 지금 10.5%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이제 이 나쁜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5월 춘투, 5월 본격적인 임단협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 아마 똑같이 달라고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